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 샘플 5개로 일단 하나는 나눌게요. 자, 얘는 칼라를 DB 레벨을 바로 넣은 거고요. 라벨을 1그룹, 2그룹, 0그룹, 1그룹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변수명을 줘서 찍은 거 말고는 다른 거 없다. 네, 전체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un all 하겠습니다. run all 했더니 네, 요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포크로 한 값이 보면요. 밀도기 때문에 이 포크에서 DB 스캔 한 값을 보면은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많이 모여진 것끼리 이렇게 그룹핑이 되죠. 아, 이 메이크 플러스를 DB 스캔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클러스트링의 DB 스캔입니다. 네. DB 스캔입니다. 클러스트링의 DB 스캔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요거를 저희가 교과서로 한번 여러분들 개념들만 한번 페이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자, 책으로 보게 되면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네, 1번. 클러스트링, 자, 여러분, 교재상으로 175페이지 클러스트링은 군집화로서 비슷한 항목끼리 그룹핑으로 묶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분류획이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도가 아닌 비지도 학습으로서 정답 없이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 여러분들, 176페이지. 뭐가 필요하다? 유사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사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유사도, 유사도. 그래서 유사도는 이렇게 항목 간의 유사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로써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178페이지 1번 공간거리라는 유클리디안 거리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다. 절대값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스 할 때 보면 유클리디안 이렇게 적죠.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180페이지. 코사인 유사도는 절대적인 거리가 아닌 각도 값을 가지고 가깝다, 멀다라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게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두 점에 대한 거리를 보고 두 점이 얼마나 방향이 같은지 서로 이게 방향이 같으면 서로 비슷하다, 방향이 다르면 서로 반대다 라고 따져 주는 게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네,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네, 코사인 유사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유사도 말고요. 182페이지에 자카드 유사도 가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네, 자카드 유사도 가주십시오. 182페이지에 자카드 유사도 가주십시오. 네, 네, 자카드 유사도. 자, 자카드 유사도니 뭐냐고 하면이
근데 잠시만요. 코사인 유사도 예시를 내가, 예시하고 갑시다. 네. 예시가 뭐를요? 두 명의 아빠, 두 명의 아들. 응. 를 기반으로 해서 봤더니, 그죠? 얼마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어, 코사인 유사도라고 한다. 근데 그거 말고 뭐를 할 수 있다? 바로 자카드 유사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카드 유사도는 공통 분모를 고려하자는 겁니다. 공통 분모를. 그래서 이런 유사도 값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책에 해밍거리가 있는가 하긴 하고 있네요. 네. 해밍거리. 해밍거리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해밍 코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해밍 거리는 두 개의 벡터 값에 동일한 패턴이 얼마나 자주 겹치는지를 비교할 때 쓰는 게 바로 해밍 거리라는 걸 이용합니다. 음. 그래서 해밍 거리는 제가 해밍 코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밍 코드는 주로 오류 검출 코드로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네. 1, 2, 4, 8 자리를 가지고 비트 배치를 하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요 원리를 기반으로, 어, 거리값 얼마나 반복되어서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게 바로 해밍 거리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188페이지에, 자, 우리 거리랑 유사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뭐, 1 빼기 유사도는 거리가 되고, 거꾸로 1 빼기 거리하면 유사도가 나온다. 즉, 이 식을 기반으로, 이를 기점으로 얘네들이 반대편 쪽에 값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런 클러스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몇 개 그룹 나눌 건데, 그룹의 수가 뭐다? K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K민자면 K개 나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K민자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이즈 코어 경계라고 여러분들 어 188페이지, 189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들. 몇 개로 나눌 건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얘기가 우리 제 책이 없는 건지 여러분들 책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나중에 PT는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요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음, 되셨나요? 음, 자, 자 그렇다면 적절한 그룹수 K에 대한 게 나오는데 자 데이터가 10개면 K 그룹을 10개로 설정하면 사실은 동질성은 최고지만 사실은 그거는 클러스팅이 아니다. 한 개 그룹으로 하게 되면 동질성도 제약이고 이거 역시 클러스팅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다. 그래서 적절한 K개를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해서 우리 예제에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했던 시도별, 용도별 데이터 갖고 실제로 이렇게 엑셀 데이터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덴드로그램도 그렸고 그죠? 클러스터링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스케일링 후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서 교과서 몇 페이지냐고 하면은 203페이지. K민즈 동작 순서 기억할게요. K민즈 동작 순서.
됐나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뭐죠? 글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결론은 중심점, 임의의 점의 중심점 잡고, 물론 중심점은 임의의 점을 요 탁 잡았다. 이렇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오, 이거 한 그룹, 두 그룹 됐네, 이러지만, 컴퓨터는 다른 데를 이동해보고, 아, 첫 번째 했던 게 제일 좋더라면, 첫 번째 그 점을 중심점으로 바꾸기 때문에요.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게이민즈다. 네, 요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DB 스캔에서 가보면, 음, DB 스캔에 가보면, DB 스캔에서는 메이크 블럽스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208페이지. 아, 200, 여러분도 6, 7페이지 보니까 노이즈하고 이런 게 이게 있네요.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음. 208페이지. 결국 투 문수로 데이터를 이게 두 개의 달 모양인 메이크 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케틀로 점을 찍어 주더라. 음,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혹시 여러분들 K민즈 DB스캔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물어볼 거나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음. 왜냐하면 계속 지금 수업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꾸 수업이 내용이 조금씩 끊겨갖고 뒤에가 새로운 거 들어가기는 시간이 어중간하고 마치긴 좀 애매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해서 어,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색을 갑시다. 네. 자, 일단 맨 처음 했던 임포트 프롬 구문 그대로 복사해서 네. 해서 자, 음, 네 번째 4번입니다. 4번. 선형 핵이 들어가겠습니다. 4번. 네, 선형 핵이 이렇게 넣어주고요. 좀 전에 복사한 거. 한글 지원되는 것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겠습니다. 네, 한글 되는 것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됐나요? 넣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선형회귀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 이게 회귀가 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소스를 조금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자, 어떤 걸 돌리냐고 하면은 음, 요런 걸 하나 돌려봅시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네, 요거 한번 돌려봅시다.
네, 일단, 요까지 일단.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할까요? 음. 자, np.random.randn 샘플 500개의 샘플을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샘플을 x 데이터를. 그죠? 이때 평균이 얼마죠? 평균 제로 표준 편차 1인 데이터 1인 5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얘는 요 데이터가 X고, 이렇게가, 그죠? 여기에 2X 플러스 B 플러스 C. 즉, 뭐냐면, 원래는 이 C가 없으면, 여기 없으면, 2X 더하기 B 이러면, 우리가 특정 2X 플러스 B 하면 3이니까 요 정도 넘어가는 그냥 선일 거잖아요. 선식에 있는 값을, 요렇게 C, 노이즈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노이즈 값입니다. 노이즈 값. 이게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자, 꺼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이 딱 꺼 있는데 왜 이러냐면, 자, 임포트 안 시켰습니다. 제가. 네. 런. 요렇게 그냥 일반적인 선,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는 들어가면 사실은 데이터가 완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요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노이즈를. 음. 점을 찍은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요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 값을 찍으면 아무래도 요 데이터는 2x 플러스 3에 플러스 노이즈를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2x 더하기 3에 가까운 직선의 평균값이 노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데이터들의 이렇게 봤을 때 평균값을 찍어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의 값이 2x 더하기 3이고 요렇게 생긴 데이터의 2x 더하기 3의 직선의 평균값을 가지더라라고 수식을 빼내면 그게 선형 회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1번. 우리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강제로 요게 랜덤으로 가짜 데이터 수집한 겁니다. 이렇게요. 가짜 데이터 수집한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차트로 그려봤어요. 그럼 당연히 요 데이터는 2x 더하기 3을 기점으로 해 중심에 노이즈 값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2x 더하기 3에 가까운 뭐
평균치 값이 넘어올 겁니다. 이 평균치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형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 갑니다. 선형회귀는 리니어 레그레이션 하면 선형회귀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온라인이라서 말을 많이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고 M1은 문법입니다. 끝이었는데 M2는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설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파이썬 수식은 이렇게가 그냥 끝이에요. K-민즈 끝, DB스캔 끝, 리니어 레그레이션 끝.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옵션 값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그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아직 선형 얘기가 뭔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리니어 레그레이션 함으로써 뭐를 시켰느냐? 선형 회귀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회귀 어 모델을 LEG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그럼 LEG의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자, X, Y 값을 하기 전,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X 값 찍어 볼게요. 타입에 X 값 찍어 볼게요. 자, 뭐죠? 배열이죠. 그러면서 X점 몇 차원인지 한번 해볼게요. 네, 1차원이죠. Y를 찍어 볼게요. ND임 하면은 Y도 1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핏은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냐? 리세이프 이거 마이너스 1,1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라는 거냐면 실제 모델, 모델에 적용할 크기를 자동으로 세팅하라가 리세이프입니다. 네. 이게 바로 마이너스 1,1입니다. 음, 음. 됐죠? 그러면, 아하. 자, 보세요. 요 두 줄이면 끝. 선형회귀 모델 만들어졌어요. 그럼 코프는 뭐냐? 기울기. 기울기. 음. 이거는 뭐냐? 인터셉트는 y 절편. 음. 이렇게요. 런. 했더니 자, 에러 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안 해서 에러 날까요? 그렇죠. 위에 모델이 아마 안 들어갔나 봅니다. 위로 올라갑시다. 예, 없네요. 네. 자, from scikit-learn 점 탭 어, 탭 모델 네, 모델 셀렉션 임포트 별표시키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요거 어떤 게 먼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 없고요. 저는 그냥 요렇게 길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통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중복이 별로 안 돼서요. 네. 런 돌렸고요. 다시 못 봤다. 그죠? 네, 이거. 그리고 내려가서 요렇게 돌리면 왜 그래도 일어나네? 리니어 레그레이션에서 일어날 게 없는데 모델 셀렉션 제가 리니어 모델을 추가를 안 했네요. 오케이,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을 추가를 안 했네요. 네, 리니어 탭 리니어 모델. 네, 요거를 추가를 시켜서 요렇게 넣고 네, 리니어 모델 요 두 개 추가시켰습니다. 네, 리니어 모델하고 요거.
음. 자, 다시 런 시키고요. 두 개. 됐죠? 자,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요렇게 돌아간다. 2x 플러스 3, 1.9 더하기 3.0. 맞나요? 데이터가 좀 더 많으면,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한 두어 개 붙일까요? 런 하면, 2x 플러스 3. 좀 더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에 부합되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할 때, 만약에 훌, 훈련 데이터가 적어서, 어, 이게 적어서 모델이 부정확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다시 올라갈게요. 데이터를 다, 5개, 10개, 10개만 만들어 보세요. 10개만, 10개만. 음, 네. 그리고 리니어 레그레이션 해보세요. 2x 플러스 3에 이건 좀 많이 비슷하다,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적어서 모델이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소적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잘 적용시켜서 일반적인 데이터에는 적용이 힘듭니다. 예. 즉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네,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꺼낸 거에도 참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의 개수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거 지금 방금 본 거니 흔히 얘기해서 나 유전으로 해서 고혈압이야 이러는데 유전이라 다 고혈압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X에 의해서 Y 하나에 의해서 하나에 대한 결과만 봤어요. 근데 나 몸무게도 뚱뚱하고 유전도 우리 집 많고 여러 원인이 있다라고 합시다. 즉, 자,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합시다. 네,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음. 자, 얘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몸무게라고 하자. 음. 물론 몸무게는 더하기 50kg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음. 그다음 얘는 유전이라고 하자. 그리고 Y는 고혈압이라고 하자. 됐나요?
그래서, 자, 샘플을 X1, X2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2X 더하기 3, 이건 해석하면 뭐냐면, 고혈압이긴 한데, 몸무게는 이 정도의 영향을 주고, X2 유저는 4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X1에 대한 노이즈 형태로 3을 준 거고, Y 절편값으로 X2에 대한 잠시만요. 이거 잘못 봤네. 쏘리 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 띄어쓰기 너무 하니까. 요 EX1에 대한, 즉, 몸무게에 대한 두 개 정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요거 4가 아니고 3. 3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4는 뭐, Y 절편값이고, 얘네들은 노이즈 값을 내가 강제로 가짜 데이터 만든 겁니다. 네. 자, 런 시킬게요. 런 시키면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XY 출력 안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자, 얘를, 자, 아직 제가 선형액이 뭐라고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일단 선형액이 시킨다고 보면이, 선형액기를 시킬 때는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무게 X1, 유전 X2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왔습니다. 음, 갖고 오셨죠? 그리고 얘를 핏 적용합니다. X, Y로. 그리고 리니어 레그레이션의 코프, 기울기, 리니어 레그레이션의 인터셉트 Y 절편값을 이렇게 끌어와서 확인해 봤더니 요렇게 2x 더하기 4, 2.9 더하기 4, 즉 몸무게는 2x 더하기 4로 유저는 2.9 더하기 4로 두 개의 코프와 한 개의 인터셉트가 나오는 선형 회귀의 결과값 수식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여러분. 그대로를 복사. 한 개만 더 합시다. 네. 3, 뭐 생활 습관이라 합시다. 네, 습관. 네. 자, 그대로 복사해서 4 곱하기 x3 네, 더하기 6 정도 할게요. 그냥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위에 거. 그리고 요거 리니어 레그레이션 시키는 것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음. 대신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죠? 세- 생활 습관, 생활, 그냥 습관이라고 할게요. 네, 습관, 뭐, X3, 3. 됐나요? 음. 자, 리니 레그레이션 3라고 해서 값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기울기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Y절편은 1개. 돌려보십시오. 이게 바로 선형핵입니다. 자, 돌려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 한 줄 추가했습니다. 요거. 돌려보면 이렇게 뭐 코프 기울기 하나, 둘, 세 개. 그죠? 3x 플러스 4x 하다 보니까 얘가 거의 내가 준 기울기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그죠? 이때 제가 늘립니다. 몸무게 표준 편차 2 더하기 50kg. 유전 표준 편차 안 할게요, 유전은 뭐 수치적으로 뭐가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생활 습관 표준 편차 네 그룹으로 나누고
습관에 한 10 정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데이터 변화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자, 런 시켜요. 되겠나요? 그래도 데이터는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왜? 기본 틀은 요걸 내용으로 이 수식에 있는 이 값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얘는 내가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답을 거의 알고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콜.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자, 일단 요거는 아까 원상복귀로 돌려놓고 네. 그래서 요게 리니어 레그레이션 소스 다예요. 근데 리니어 레그레이션 설명 한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네. 뭐 아무리 빨리 해도 한 40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리니어 레그레이션 다시 설명드리고 요 소스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디이어 소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 보리꽃이라는 이런 어떤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요거 디이어서 선형회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 외 학생들은 맞춰도 좋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리니어 레그레이션까지 우리 오늘 진행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르게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 M1의 요약 영상 밴드에 안 올라가 있나요? 제가 한번 보고 알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다르게 질문 없으신가? 네. 네네네네. M2 요약, M2 정리도 할 겁니다. 네. 네. 우리가 M1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요약을 하긴 했는데, 잠깐만. 헷갈린다. 여러분들 M1도 제가 요약 다 해드린 반인데, 지난주 했잖아. M2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사실은 M1, M2 요약은 시간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제가 요약 영상을 별도로 촬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올려드리는 분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질문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학교나 이런 거 보면 질문이 많아가지고 진도가 항상 좀 바쁘게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지금 끝나는 상황이라서 아마 수업 내에 M2 요약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뭐 추가 시간을 주든 아니면 요약 영상을 따로 드리든 해서 드릴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미리, 미리. M2도 10월, 11월 9일에 치나요? 11일이란데 1월 9일에 치나요? 잠시만 좀 톡 좀 볼게요. 톡이 여러분들. 어, M1. 같은 날 치네. 학교할 수 있는데 미리 담당자랑 한번, 논의해 볼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미리 드리는 건. 네. 음. 그럼 정말 공부가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잖아요. 예, 공부를 위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래 하다 보면 바뀐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큰 틀은 안 바뀌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어레이였나? 데이터 프레임이었나? 이거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타입으로 확인할 때는 저도 헷갈려서 확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확인하는 습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좋은 게 이렇게 보다가 나 이거 Y값이 뭐였지 확인하고 싶으면 요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Y값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Y값 엄청나게 많이, 20개 맞아. 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확인했네, 제대로 나왔네 이러면 지우고 다시 그 밑에 있는 데이터랑 요렇게 합칠 수도 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예.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이 음, 시험 시간이 잠시만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질문한 학생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개 학교가 하거든요. 어, 잠시만. 어, 두 개 학교 다 우송대에서 시험을 치나요? 일단 내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개 학교 다 우송대에서 치는지. 네네네. 아무튼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올라온 거에 보면, 이렇게 올라온 요 톡에 보면, 그죠? 예, 질문한 학생이 여기, 있네요. 이 우송대에서 시험 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응, 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